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니까 벌써 댓글을 다신 분이 있네. 누구신지 모르겠는데 감사드리고, 아무튼 한번 좀 이상한 거 있으면 한번 그거 좀 한번 뭐 질문하거나 답변하거나 등등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우리 그 밑에 무찰곡선의 특성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예산선 어디지? 네, 여기서 보면 되겠다. 자, 135페이지 한번 볼까요? 무차별 곡선의 성질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무차별 곡선의 성질. 물론 이 무차별 곡선이라는 거는 이제 효용함수가 어떻게 주어져 있는가에 따라서 약간 특성이 다를 수 있는데 일반적인 성질을 거기다 표시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줄에 보시면 어떤 상품 묶음도 그것을 지나는 무차별 곡선을 그릴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본 것처럼 여기가 관심 있는 상품 묶음들의 집합이에요. 수평축에는 xj의 개수, yj의 개수 이렇게 있어요. 아니, 여기 모는 종이로 해가지고 무수히 많이 그릴 수 있겠죠. 촘촘하게 몇 개의 예만 해서 이렇게 그리고 있어요. 이렇게요. 그러면 어느 한 점을 지나는 무차별 곡선은 지날 수 있겠죠. 지나는 점이 있을 거예요. 뭐 이렇게 지나갈 수도 있고, 저기요, 여기 지나는 점도 있을까요? 있겠지. 뭐 그리면 되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그만 그릴게요. 여긴 지납니까? 예, 여기 또 그리면 되지. 뭐 이렇게. 아셨죠? 예, 이게 촘촘히 다 그릴 수 있다고. 아주 예외적인 경우야 이제 뭐 이렇게 곡선이 아닐 수도 있고 뭐 그렇긴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첫 번째 줄에 있는 것처럼 어떤 상품 집합, 그거랑 같은 효용을 주는 상품 묶음들이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특성을 한번 보시면, 첫째 볼까요? 모든 상품 묶음들은 각각 하나의 무차별 곡선들을 지나게 된다. 뭐 그렇죠. 이게 우리가 저 선호로 따지면 완전성, 완비성과 관련해서 나오는 거예요. 비교가 가능하다, 거기서 나오고요. 둘째, 자, 두 번째, 무차별 곡선은 우하향한다. 예, 뭐 일반적으로 우하향합니다. 우하향하는 특성이 있네요. 우하향. 자, 우하향한다라는 거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렇게 효용함수가 곱하기 식으로 돼 있다고 할게. x 곱하기 y 이렇게 있다고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 무차별 곡선은 첫 번째 요 효용이 똑같아야 되지 않습니까? 고정돼 있어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효용의 크기는 고정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만약에 x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콜라의 개수야, 콜라의 소비량인데 내가 x제를 소비했어. 요 밑으로 내리고 x제를 소비해서 이렇게 증가시키면 효용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효용이 증가하겠지. 그러면 우선 동일한 효용을 달성해주는 무차별 곡선 상에 있지 않을까? 왜냐면 효용이 똑같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곱해서 20이 되는 거 할 때 1일 때 20이었으면 2가 되면은 뭐 y제는 줄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얘가 같은 크기만큼 줄어들려면 y제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우하향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어요. 아까 얘기했던 거랑 이거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 그림을 그린 거 한번 다시 볼게요. 여기도 그랬고 여기 해도 되겠죠? B에서 F로 갔어. X의 소비량이 하나 증가했어. 효용이 증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동일한 무차별 곡선 상에 있으려면 Y는 이렇게 감소해야 된다는 거 알 수가 있네요. 그래서 우리는 우하향한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게 두 번째 특성이고요. 자, 다음 세 번째 특성 볼게요. 세 번째. 자, 세 번째는요, 거기 보면 원점에서 멀리 떨어질수록 효용이 높다. 이렇습니다. 원점에서 멀리 떨어질수록
아니 원점에서 멀리 떨어질수록 이 얘기는 뭐예요? x제랑 y제 소비량이 많아지는 거죠. 이쪽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x제와 y제 소비가 증가하는 거야. 소비가 증가하면 네, 그러면 당연히 효용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효용도 증가하겠죠. 효용이 증가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거의 두 번째 줄 보시면 이게 바로 뭐예요? x제와 y제에 대한 소비량이 증가했다? 다다익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다다익선 요거를 표현하는 거네요. 이게 우리가 앞에서 선호로 표현했을 때는 이게 뭐 단조성이라는 수학에서 나온 표현을 사용했는데 그냥 많이 있을수록 더 좋다. 네, 그걸로 보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에 네 번째 특성 한번 볼게요. 네 번째 특성은요, 교차해서는 안 된다. 교차하면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우리 책의 앞에 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볼게요. 책에 있는 그래프인데 A와 B는 효용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U0 되는 거니까 A와 B는 나는 효용이 똑같아. 이렇게 될 거야. 오케이, 이해되시죠? 왜냐면 여기 파란 색깔의 무차별 곡선상에 있잖아요. 이렇게요. OU0 상에 있으니까. 오케이? A와 C는 이렇게 핑크 색깔의 무차별 곡선 상에 있으니까 효용이 똑같을 거예요. 그래서 A와 C는 효용이 똑같다. 선호하는 게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따라오셨죠? 별거 아닙니다. 동일한 무차별 곡선 상에 있으면 효용은 동일하다. 뭐 그 뜻입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우리가 예전에 이행성이라고 얘기했는데 이렇게 당연한 3단 논법에 따르면 A와 B가 똑같고 A와 C가 똑같고 그러면 B와 C는 어떻게 돼요? 당연히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성립이 돼요. 따라오셨죠? 별거 아닙니다. 근데 거기 그림을 보시면 B와 C를 비교해 볼까요? 근데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B와 C를 비교해 보면 B가 C보다 Y제가 더 많은 거 보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B와 C를 비교해 보면 B가 더 선호돼요. 왜요? 아니 지금 여기 보시면은 X제 소비량은 똑같은데 Y제 소비량이 더 많다는 거 알 수가 있잖아요. 얘가 뭐 5개면은 얘가 뭐 6개고 얘가 7개 이렇게 되니까 이 원리는 뭐에 따라서 우리가 단조성에 따라서 당연히 B가 C보다 효용이 높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우리가 선호 얘기할 때 요거는 무조건 다 성립해야 돼. 단조성, 무슨 뭐 이행성 이런 것들은 다 성립해야 되는데 이 두 개가 지금 어떻게 돼? 서로 충돌된다고. 하나는 이행성의 원리에 따랐을 때는 B와 C가 효용이 똑같고요. 단조성의 원리에 따랐을 때는 B가 C보다 효용이 더 커요. 그럼 둘 중에 뭐가 맞는 거야? 이렇게 되면 둘 다 맞다 이럴 수가 없잖아. 둘 다 동시에 존재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게 서로 충돌되고요. 상충되고요. 이러면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면 무차별 곡선은 그래서 교차하면 안 되는구나. 네, 그렇게 정리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요거를 증명할 때 교차하면 안 돼. 이거 할 때 교차하게 되면 요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교차할 수 없어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오케이, 그 정도 봐주시고 다음 다섯째 특성을 볼게요. 다섯째는요, 뭐 상황에 따라 다르긴 한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준을 잡으셔야 돼. 여기 원점이라는 말 잘 체크하세요. 원점에 대해서 볼록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136페이지에 나와 있죠.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 보시면 렌즈가 요런 렌즈가 있어. 요런 렌즈가 이거 볼록 렌즈예요, 오목 렌즈예요? 아니 이쪽에서 바라보면 볼록하다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시각을 보면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오목하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자, 이거는 그래서 경장에서 요 약속을 합니다. 그래프가 이렇게 있을 때 이런 식의 그래프가 있잖아. 여기 x, y. 그럼 이게 이 밖에서 봤을 때는 오목이야. 밖에서 봤을 때 오목이야. 근데 왼쪽 여기 원점이죠. 오리진 해서 여기서 보면은 볼록이야. 책에 따라서는 이걸 밖으로부터 밖에서 봤을 때 오목하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냥 요즘은 그냥 거의 통일됐어요. 아무 얘기 안 하면 여기서 기준으로 볼게요.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볼록하다 이렇게. 예, 그래도 뭐 정해진 건 없지. 근데 합의를 본 것도 아닌데 대부분 그렇게 많이 보고 있으니까 무차별 곡선은 볼록하다 그러면 원점에서 봤을 때 볼록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오케이?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이 볼록하다는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이걸 하기 위해서 밑에 한계 대체율 그 개념을 우리가 보셔야 돼요. 자, 137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한계 대체율은요, 개념 자체가 이게 x1, x2 해도 되고 xy로 할게요. 어떤 거 재와 한 단위를 더 얻기 위해서 포기해야 되는 다른 재와의 양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우선 이렇게 한번 볼게요. 아까 봤던 그래프를 가지고 한번 볼까요? 이렇게 해서 이게 그래도 조금 어려운 개념이긴 한데 잘 보면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자,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있었어요 아까. 자, 그리고 각각에 대해서 동일한 효용을 주는 상품 묶음들 하는데 20의 효용을 준다라고 합시다. 그림을 좀 잘못 그려서 망했네요. 그래도 이렇게 하시죠. 이렇게 자, 여기서 보는 바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볼록하다 그러면 원점에 대해서 우리가 볼록하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랬죠. 원점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볼록하다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 이 동일한 효용을 주는 상품 묶음들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x제를 하나씩 증가시켜. 하나, 둘, 셋, 넷. 자꾸 증가시켜요. 그래서 요점 이해 가시죠? 요점 이렇게 x제를 하나씩 증가시킬 때 그랬을 때 우리가 동일한 효용을 유지하기 위해서 y제를 포기해야 되는데 포기하는 y제 개수가 얼마가 되는가 볼게요. x일 때 y 이만큼, x일 때 y 이만큼, x 이만큼, y 이만큼. 네, 점차 포기해야 되는 y제 개수가 작아지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자, 여기로 볼게. 요게 이제 포기하는 y제 개수인데 이렇게 점차 작아지는 거 보이실 거예요. 자, 여기다 이렇게 표시해 볼까? 여기 보시면 x를 한 개 추가적으로 변화시키는데 y제 몇 개 덜어내야지 당신은 동일한 효용을 유지하겠습니까? 라고 하는데 처음에는 이게 되게 커요. 되게 크다가 점차 y제를 포기하게 되는데 요 소문자로 쓸게요. y제를 포기하게 되는데 이게 좀 이제 점차 작아지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자, 우리 앞에서 본 거 요거랑 같이 한번 보셔도 돼요. 효용함수 나타낸 거 생각해 보시면 어디 갔어? 예, 20이라는 효용함수 보면 x가 1에서 20으로 갈 때 처음에 동일한 효용을 달성할 때 저 a에서 b 다시 한번 보세요. x제가 저렇게 증가할 때 동일한 효용 20을 유지하는데 y제를 10개씩 포기할 생각이 있다가 점차 x제가 많아지면 포기하려는 y제 양이 점차 작아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되게 우리 직관적인 상식하고 되게 잘 부합해요. 살짝 여기 보시면 A점이라고 할게요. A점에서 이 사람의 마음속 한번 볼게요. A점에서는 자, 이 사람이 x제는 하나밖에 없어. x제는 한 개 있고 바구니에 y제가 20개나 있어요. 20개나 있어요. 그럼 우리 물과 다이아몬드 말씀드린 것처럼 왜 다이아가 우리 생존에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그렇게 가치가 높아요? 아니, 다이아가 희소하니까 그런 거잖아. 이 사람은 x가 희소해요. 희소하니까 어떻게 해요? 소중해요. 소중함의 정도가
커요. 이해 가시죠? 정도가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여기라 할게요. 여기 F라고 할까요? F점에서는 지금 y제가 몇 개 없고 x제가 되게 많잖아. 그러니까 y제가 소중하다고. 근데 이제 그렇게 표현하면 우리가 정신이 없으니까 x제로 기준으로 해서 표현하시죠. F점에서는 x제가 흔해, 풍부해, 많이 있어. 풍부하니 그럼 당연히 어떻게 소중한 정도가 지금 여기 보시면 이게 효용함수니까 이 사람의 선호도야. 너 얼마나 네 마음속에 애지중지하게 생각하니 할 때 x제가 되게 풍부하니까 소중한 정도가 작아요. 작아. 네, 이해 가시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소중한 정도를 이제 비율로 표현해서 어떻게 할 수 없을까? 라고 해서 만들어낸 게 한계 대체율 개념입니다. 자, 137페이지 거기 보시면 그래서 자, 좀 낯설 수 있지만 하나 보시면 한계는 우리 봤어요. 한계 추가했을 때 이거야. 대체율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체율. 자, 한계 추가했을 때 뭘 한계 추가합니까 하면 이것도 그냥 관례상 x제를 한 개 더 추가적으로 증가시킨다 이렇게 할게요. 저는 y제를 증가시키고 싶습니다. 그래도 돼. 근데 그냥 이 개념 정리하는 거니까 x제로 하시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글을 쓸 때 어떻게 돼?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시험 답안지 이렇게 쓰신 분 없지? 경제학 이렇게 쓰신 분 없죠? 경제학 원론 1은 참으로 뭐야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하라는 말 없지 않았습니까? 뭐 이러면 좀 애매하지. 뭐 답안지 영어로 쓰신 분 없지? 거기 문제 영어로 다른 나라 말로 쓰라고 한 거 없지 않습니까? 뭐 그런 거 없지. 암묵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지. 중국어로 쓰신 분 있어요? 중국 친구? 못 알아봐요 제가. 아셨죠? 그러니까 뭐 독일어로 써도 안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약속을 하는 거 암묵적으로.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하냐면 글을 쓸 때 위에서 밑으로 쓰고 왼쪽에서 오른쪽 뭐 이렇게 한다고. 옛날에는 뭐 이렇게 왼쪽에서 쓰기도 하고 그랬겠지. 그러니까 여기요. x제가 우리의 관심사가 되고 늘상 여기다가 관심사를 여기다 놓는다 그랬잖아. 관심사. 이거는 정해진 거 아니에요. 또 이거 제가 그냥 얘기하는 거야. 제가 봤을 때 경제학 책들을 보면 관심되는 변수를 수평축에다가 놓고 해석을 많이 하더라 이런 거지. x에 관심사를 놔야 되는데 y에 놨잖아요. 틀렸잖아요. 그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보통 그렇게 놓으니까 자, 관심이 되는 x제를 한 개 말 그대로 추가로 증가시키는 거야. 증가시. 네, 이해 가시죠? 저는 y를 증가시키고 싶습니다. 틀린 건 아니야. 근데 x를 그냥 증가시키는 걸로 하세요. 별것도 아닌 거에 괜히 막 뭐 이건 창의적인 것도 아니니까. 그리고 동일한 효용을 유지해야 돼. 동일한 무차별 곡선 상에서야 동일한 효용을 유지하면서 동일한 무차별 곡선 상이죠. 같은 인디퍼런스 커브 곡선 상에서 이렇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당신이 동일한 효용을 유지하려고 할 때 x를 하나 추가적으로 증가시 y제를 얼마나 포기하려고 합니까? 얼마나 포기하려고 하냐? 네, 요걸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당신은 지금 콜라와 피자 뭐 아니면 사과와 바나나가 있는데 사과가 되게 희소해. 몇 개 없어. 그럼 사과가 소중하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는 다른 거를 많이 포기할 생각이 있겠죠. 아니 뭐 시간 지나가 보세요. 또 건강이 되게 소중하다 그러면 건강을 조금 더 이렇게 내가 개선시키기 위해서 근데 가진 게 돈밖에 없어. 막 돈만 많이 벌어놨는데 아이고 생각해 보니까 쓸 시간도 없고 몸이 아파. 그럼 뭐 돈 뭐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건강을 조금 병을 낫게 하는 데 있어서 나는 돈을 많이 낼 생각이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내가 만약에 가진 건 건강밖에 없어. 돈이 하나도 없어. 그럼 뭐가 소중해? 돈이 또 소중하게 되는 것이지. 내가 돈도 많고 건강도 많어. 알고 봤더니 내 나이 100살이야. 뭐 인생 다 살았잖아. 그러면 시간이 제일 소중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한테는 젊음을 여러분들이 갖다가 이렇게 뭐 한 5년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뭐 한 뭐 몇십억 몇백억 줄 생각도 있다. 그럼 충분히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거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가는 지금 현재 그 상황에서
자기가 희소하게 갖고 있는 거는 되게 소중하고요. 되게 풍부한 것은 그냥 뭐 덜 소중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게 한계 대체율이요. 그래서 한계 대체율을 만약에 표현으로 한다고 하면 거기 137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이거를요 x제를 하나 증가시켜 변화시켜 이렇게 변화시킬 때 y제를 얼마나 포기하려고 합니까? 이 교환 비율을 나타내요. 근데 이제 우리의 관심사는 플러스가 되니까 이거 양수로 만들려고 해서 마이너스를 붙여서 이 y는 지금 감소하는 거잖아. 근데 여기다 이제 이건 변화했다는 것이니까 그냥 마이너스 붙이기도 해. 근데 관례상 그냥 떼어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우리는 MRS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한계 대체율이라는 표현을 MRS 이렇게 앞으로 쓸 거니까 그렇게 잘 봐주시죠. M이라는 게 한계야, 한계. 계속 얘기하지만 여기 한계 변화시 오케이 대체합니다. 지금 x랑 y제 두 개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x를 증가시키면 뭐를 대체합니까? y제를 포기하는 거. y제 x제랑 y제를 교환하는 여기 포기하는 비율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포기하려는 비율 얼마나 포기하려고 하는가. 그래서 요게 여기 나와 있는 MRS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개념은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볼게요. 자, 우리 138페이지에 그림이 나와 있는데 지금 이거예요. 이거 처음에 x제를 이렇게 많이 하나 얻기 위해서 많이 포기할 생각이 있다가 거기 위에 ABC도 마찬가지야. 4, 3, 2, 1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점차 포기하려는 게 점차 작아지는 거 알 수 있죠. 자, 우리 살짝 응용해 볼까요? 별건 아닌데 아니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떻게 될까? 직선으로 할게요.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돼 있어요. 만약에 우하향하는 직선으로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효용함수야. 만약에 이렇게 보면 되겠지? x 플러스 y 이러한 꼴의 효용함수라고 할게요. 그래서 요때 효용이 10 이렇게 된다 할게요. 그러면 x가 1일 때 얼마가 되겠습니까? 더해서 10이 돼야 되니까 x가 1일 때는 9, x가 2일 때는 8, x가 3일 때는 7 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점을 몇 개 봅시다. 여기는 9, 8, 7, 1, 2, 3 A, B, C 이렇게요. 자, 이거는 우하향 하긴 우하향 해. 근데 원점에 대해서 볼록하지 않고요. 이 오목한 것도 아니고 그냥 우하향은 직선입니다. 자, 이때는 내가 x제를 한 단위 이렇게 증가시키기 위해서 증가시킬 때 y를 얼마나 포기하려고 합니까? 그걸 나타내는데 y를 하나 포기하려고 해. 교환 비율이야. 하나 포기하려고요. 똑같네. 일정하네. 그래서 이런 경우는 MRS가 XY가 X를 한 단위 변화시킬 때 Y를 이 사람은 얼마나 변화시키려고 합니까? 그러면 1 하니까 1로 근데 일정합니다. 일정. 이해돼 있어? 간단하죠? 자, 그러면 요거 하나만 더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생겼으면 어떻게 될까?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동일한 인디퍼런스 커브라고 할게요. 요번엔 이렇게 생겼어. 어떻게 될까요? 한계 대체율이 x를 하나 추가적으로 증가시키는데 그에 따르는 포기하려는 y제가 점차 커지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얘는 이렇게 얘는 일정하고. 자, 그래서 앞에 거랑 같이 정리해서 보면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그러면 이런 경우는 오목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이 경우는 한계 대체율이 체감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표현하는 거를 익히는 거야. 그러니까 경제학을 하게 되니까
뭐 경제학의 용어와 경제학의 표현 방법 그거에 조금만 익숙해지시면은 그러면 좀 어렵지 않고 이게 뭐 MRS가 체감한다 무슨 뭐 볼록 오목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익숙해지지 않으면 그럼 지금 단어랑 뭐 기본적인 내용이 잘 안 되니까 뒤로 가면 갈수록 좀 힘들어지긴 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 그냥 잘 체크하시면은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앞에 나온 것처럼 이렇게 한계 대체율이 이렇게 되는 경우 체감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런 경우를 일반적인데 MRS 요 하점자도 잘 써주셔야 돼. XY가 체감하는 게 일반적인 체감의 법칙이다.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이렇게요. 자, 우리 조금 어려운 거 한번 볼까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그 137페이지 거기 식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다 다시 한번 봅시다. 자, 살짝 좀 크게 그림을 그려볼게요. 네, 이렇게 해서 자, 여기 X, 여기 Y, 무차별 곡선 이렇게 동일한 효용을 주는 상품 묶음들의 집합이야. 유제로라 할게. 여기가 A고요. 여기가 B라고 할게요. 그럼 A와 B는 X랑 Y의 상품 묶음은 다르지만 뭐는 똑같아요? 효용은 동일합니다. 동일한 효용을 주는 상품 묶음들의 집합이에요. 동일한 효용을 제공합니다. 오케이. 자, 그런데 A에서 B로 간다라고 하면 X제가 좀 많이 증가했죠. X제가 증가했어. 이렇게. Y제는 감소했습니다. Y제 이렇게. 근데 여기는 효용이 어떻게 돼? 효용은 동일한 효용이기 때문에 효용의 증가 크기는 빵입니다. 뭐 잘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A와 B가 효용이 동일하니까 효용이 20이면 20에서 20으로 간 거는 효용의 증가 크기는 빵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 효용함수 살짝 써볼게. 효용함수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함수로 할까요? F로 X랑 Y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A에서 B로 갈 때 X제 소비량이 증가하는 거잖아. 그래서 효용이 얼마나 증가하니? 라는 걸 써보면 효용이 증가하겠지. X제가 쓰레기가 아니니까. 자, 그래서 X가 증가해서 효용이 증가해. 그럼 이거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X제를 하나 변화시켰을 때 나타내는 효용의 증가 크기를 MUX라고 그러고요. 이제 실제 X가 몇 개 변했니?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거 다시 보면 이거는 X의 변화로 인해서 효용이 증가한 크기. 그게 지금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하늘 색깔 네모로 이렇게 칠해 놓은 크기가 되겠습니다. 네, 따라오셨죠? Y는 지금 감소했어요. Y는 감소했어. 감소해서 효용이 얼마나 변하니 라고 하면은 여기다 표현을 해보면 Y는 감소했으니까 효용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거 네, Y는 감소해서 효용이 줄어들겠죠. 이렇게 줄어들 거예요. 이해 가세요? 자, 그래서 여기는 살짝 보면 MU Y가 되고 Y가 얼마나 변했니?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박스로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거는 Y의 변화로 인해서 효용이 감소한 크기. 근데 이 둘이 똑같아져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최종적인 이 효용의 변화 크기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다 다시 쓸게. 효용이 변화한 크기는 제로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X의 변화로 인해서 효용에 영향을 미친 크기랑 더하기 Y의 변화로 인해서 Y 한 개 효용이야. 이거 지울게요. 네, 그래서 효용이 변화한 크기 요거 값이 빵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 부호 절대값 크기는 동일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표현할 때 MRS라고 할 때요. XY라고 할 때 요걸 식을 정리해서 델타 X분의 델타 Y 이렇게 되면 요 식을 정리하시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뭐 그냥 이렇게 할까요? 델타 X 그냥 MUX 얘는 마이너스 MUY 델타 Y 이렇게 되니까 요걸 정리하게 되면은 이렇게
한계 효용의 비율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되네요. 이해 가세요? 요것이 그냥 단순하게 전리 보내고 정리를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많이 쓸 거는 바로 뭐냐면 MRS다 이렇게 하면은 원래 이런 식으로 해서 개념을 하는데 이거 잊어버리세요. 틀린 건 아니고 요걸로 그냥 바로 생각하시죠. 관심사가 제가 뭐라 그랬어? 앞에 있는 거 슬래시 그면 X가 관심사가 되는 거야. X. 근데 이제 기준이 이제 Y가 되는 거야. 그래서 MRS를 재해석하면 MRS는 XY는 XJ가 위에 분자 있잖아. 분모는 기준 역할을 하는 거야. 그래서 XJ를 소중히 여기는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정도. 그 정도를 Y제로 표현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 쓸까요? 정도를 Y제로 표현했다. 이렇게. 오케이? 이해되시죠? 가장 심플하게는 이제 Y제가 돈이면은 제일 심플할 거야. 당신은 뭐 시간, 한 시간에 대해서 얼마나 소중합니까? 아, 저는요, 뭐 할 것도 없으니까 뭐 10,000원이요. 뭐 10만 원이요. 굉장히 시간이 소중한 사람한테는 저는요 100만 원이요 1억이요 뭐 이렇게 될 수 있겠지.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걸로 하면 시간에 대해서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해볼까요? 여기다 써볼까요? 어떤 사람이 MRS인데 이렇게 나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가. 시간 그러면 여기다 돈이라고 할게. 돈 이렇게. 이게 뭐라고 MRS가? 시간과 돈의 교환 비율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당신은 돈이 소중합니까? 시간이 소중합니까? 그걸 얘기하는 건데 앞에 있는 시간에 관심을 가지시라니까요. 그래서 시간에 대한 한계 효용 그걸 이제 돈에 대한 한계 효용으로 표현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한번 해볼게. MRS 어떤 사람이 시간 돈이라고 할게요. A가 MRS 이렇게 시간, 돈 한데 B보다 더 크다. 그러면 돈이 중요한 사람이 누굴까요? A랑 B 중에서? 그냥 시간을 더 중시 여기는 사람이 A가 되니까 B는 뒤집어 얘기하면 시간을 덜 중요시 여긴다. 돈을 중요시 여기는 건데 우리 돈으로 기준하지 마세요. 헷갈리니까. 그러니까 시간으로 하세요. 그래서 A는 B보다 한계 대체율이 더 커요. 시간을 소중히 여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시죠? 이거 나중에 이게 많이 쓸 거야. 여러분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만약에 이렇게 해서 MRS A가 아니면 이렇게 할까요? 사람 이름으로 할까? 자, 요 A라는 사람이 뭐 김유신 장군이라 할게요. 창과 칼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MRS 계백 장군이 있는데 창과 칼 이렇게 있습니다. 자, 부등호가 이렇게 있어. 그럼 지금이 어떤 상황인지 한번 해석해 보시죠. 자, 창과 칼에 대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무기가 다른 거야. 선호하는 게 다른 거야. 그러니까 MRS 창 칼에서 관심사가 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앞에 있는 거에 초점 맞추세요. 창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계백이야. 계백. 김유신은 창을 덜 좋아해요. 칼을 좋아해. 그 우리 시장에서 교환이라는 말 말씀드렸잖아. 시장이 뭐 하냐면 자기가 필요 없는 거를 서로 교환하는 거야. 원하는 걸 얻고. 그치. 중간고사 성적도 교환할 수 있나? 여러분들 뭐 과목 여러 개 듣잖아. 경작이 망했어. 근데 다른 과목은 점수가 A뿔 받는데 넘쳐. 그럼 옆에 사람하고 대화를 하면서 저기요, 제가 이거 경작 점수 좀 주시면은 제가 뭐 이렇게 뭐 다른 과목 무슨 과목 하나 뭐 이렇게 교환하면 다 행복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현실에서 그게 불가능하지만 시장이라는 건 그런 거. 아니면 우리 뭐 그런 거 있잖아. 얘기 들어보니까 뭐 수강 신청하는데 내가 원하는 과목을 신청 못했어. 근데 딴 사람이 원하는 과목 그거랑 서로 이렇게 했으면 맞바꾸기도 하잖아. 왜 바꿀까요? 둘 다 이득이 되니까 바꾸지. 이득이 안 되는데 못하러 바꾸겠어. 그렇게 뭐 얘기하는 것 자체도 시간 낭비잖아. 그러니까 이 둘은 지금 창과 칼을 좋아하는 게 다르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교환해야 돼? 창은 누가 좋아한다고? 계백이 좋아합니다. 유신은 창을 별로 안 좋아해. 그럼 창을 이렇게 주겠지. 창이 이동합니다. 이렇게. 이 MRS 개념 찾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아셨죠? 칼은
칼은 유신이가 훨씬 좋아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개백이가 칼은 얘한테 줘요. 유신한테. 칼이 이렇게 이동을 해서 서로 교환해. 자, 우리 맨날 얘기하는 것처럼 이거 저 뒤에 나옵니다. 뒤에 일반균형 파트에서 나오는데 지금 이 원리를 그대로 얘기하는 거야. 그 뒤에 가서 아마 더 할 거야. 우리 거기까지 진도 못 나갈 텐데.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지금 서로 좋아하는 게 달라. 선호하는 게 달라.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걸 받고 싫어하는 거, 덜 원하는 걸, 덜 좋아하는 걸 준단 말이지.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부등호가 되는 상태는 균형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시 균형이라는 게 뭐예요? 균형이라는 것은 뭔가 변화할 요인이 없는 상태야. 그러니까 어떤 교환할 요인이 없는 거야. 요인이 없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내가 교환을 통해서 얻는 이득이 있으면 그건 균형 상태가 아니라니까. 이득이 없는 상태, 이게 균형이야. 없는 상태. 그러니까 모든 게 다 그렇죠.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강 변경 기간이라 합시다. 지금은 이제 끝났어. 이미 되돌아올 수 없는데 근데 수강 변경 기간일 때는 내가 이걸 철회할까 변경할까 말까, 이것도 뭐냐면 마음의 갈등이 있고 그냥 수강을 변경하는 게 낫다라고 생각하면 지금 상태가 균형이 아니죠. 변경을 한 상태가 더 나은 상태니까 그렇게 이동을 한다고. 그렇게 이동을 해가지고 자리 이동을 해서 더 이상 변화할 만한 요인이 없는 상태, 그 상태가 바로 우리는 균형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부등호가 되면 균형 상태가 아니고.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보세요. 자, 유신은요 지금 개백을 볼게. 개백은 창에 대해서 되게 소중하게 생각했잖아. 근데 창 좋아하는 거를 유신한테 받아. 계속 얘기하듯이 손흥민 선수가 그 팀에서 왜 이렇게 존중받고 대우를 받고 막 그럽니까? 손흥민 같은 선수가 그 팀에 많지 않으니까 그렇겠지. 근데 그 팀에서 손흥민 같은 포지션의 선수를 많이 영입해가지고 널린 게 손흥민이야. 막 벤치에 막 손흥민이 다 앉아있어. 그러면 어떻게 돼? 손흥민에 대한 가치는 떨어지지. 그러니까 개백은 창을 받았어. 창에 대한 소중함 정도 어떻게 해요? 작아지겠지. 이해 가시죠? 유신 창에 대해서 보세요. 칼로 하지 마시고. 유신은 창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MRS가 작으니까. 그래서 유신은 개백한테 창을 줬는데 창을 자꾸 주니까 어떻게 돼? 자기가 되게 많이 갖고 있었다가 점차 줄어드니까 이제 소중함 정도가 올라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해 가세요? 그래서 이게 막 교환되다가 언제 멈춥니까 하면 나중에 멈추는 상황은 이게 같아질 때 스톱 이렇게 됩니다. 이해 가세요? 지금 이거는 요 MRS 같아지는 뭐 그런 걸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MRS 개념을 좀 머릿속에 좀 탁 장착하기 위해서 보는 거예요. 다시 정리하면 MRS가 크다 그러면 되게 소중히 생각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 다시 정리를 해보면 요 앞에 식을 이렇게 표현한 거, 요거 있죠. 요거 이렇게 되는 거 우리 책에 보시면 137페이지 있잖아요. 그 식을 살짝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MRS는 이게 XJ에 대한 한계 효용 그거를 YJ에 대한 한계 효용 비율로 나눠준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뭐 계산하는 것까지는 우리 뭐 우선은 안 하셔도 되고요. 뭐 미시경제나 이런 거 하시면 많이 하실 거야. 여기서는 개념만 잡으시면 되겠어요. 139페이지 가볼게요. 자, 그래서 이 한계 대체율 체감의 법칙은 이렇게 넣어놓긴 했는데 이게 어떤 거 하나를 소비하려고 하는데 점차 많아지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된다? 한계 대체율이 XJ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 건데 XJ가 자꾸 증가하면 XJ에서 얻게 되는 애지중지한 소중함 정도가 떨어진다. 그렇게 그냥 보시면 되겠어요. 이게 아무튼 좀 바꿔야겠네. 아무튼 요거 극단적인 무차별 곡선 한번 볼게요. 자, 139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걸로 한번 봅시다. 자, 우선 우하향하는 직선이다 라고 하면은 수직축에는 지금 여기다 새로 그릴게요. 수직축에는 거기 그래프를 보시면 이렇게 자, 수직축에는 뭐야? 10원짜리 동전 이렇게 있고요. 여기는 50원짜리 동전 이렇게 있어요.
아니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원짜리 5개랑 50원짜리 하나랑 같은 효용 아니겠습니까? 그 교환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무차별 곡선을 살짝 그려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보냐면 살짝 우선 그려놓고 시작할게요. 뭐 이런 식으로 한번 그리시면 되겠어요. 자, 예를 들어서 볼게요. 50원짜리를 내가 2개를 가지고 있어. 이렇게 2개를 가지고 있어. 그때 이렇게 아이고 점선으로 하면 좋았을 텐데. 자, 그때 이렇게 10원짜리는 몇 개 있다고 할까요? 뭐 5개 있다라고 할게요. 이렇게 5개, 10개 있다고 할게요. 10개. 여기 A 이렇게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여러분 10원짜리 하나 더 50원짜리 하나 더 증가시키려고 하면 10원짜리는 5개 빼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환 비율이 이렇게 B 이렇게 되면 여기가 3개 되면은 여기는 5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는요 효용함수가 어떻게 생기냐면 원래 이제 주어져야 되는데 그냥 효용함수가 예를 들면 이렇게 50원 x제야 50원짜리 더하기 5 10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x라고 할까요? x제 이거 y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효용은 x 플러스 5 y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잘못했다. 앞에다 5를 넣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다가 5 이렇게요. 5 여기다 1 여기다 5 여기다 1. 왜냐면 지금 x가 지금 50원짜리니까 50원짜리가 10원짜리에 가중치의 5배의 가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를 하게 되면 여기 a라고 할게. a x제 2개 y제 10개. 그럼 이때 이 사람의 효용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요. 그냥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게 더하기식인데 x의 뭐 중간고사에 가중치가 5배 있게 되는 거야. 5에다가 2 더하기 10 이렇게 되니까 이때는 20의 효용을 준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B라는 상품 묶음들은 효용이 어떻게 됩니까? 하면 3, 5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사람의 경우에는 B는 5배의 가치가 있는 거야. 3 더하기 5 하니까 20. 네, 동일한 효용을 20을 주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 C점은 4개 있으면 여기 빵개지, 빵개. C점은 4개 있으면 빵개. 이때 효용도 볼까요? 이게 숫자로 하면 괜히 어려워 보이는데 또 잘 보면 오히려 이게 더 눈에 확 와닿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20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서 여기다 정리를 하면 A와 B와 C는 동일한 효용을 달성한 줍니다. 등효용. 네, 이걸 나타내는데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교환 비율 있잖아요. 여기 내가 x제를 하나 더 얻는데 y제를 얼마나 이렇게 포기하려고 합니까? 나타내는 교환 비율이 일정해요. 5로 일정하네. 그래서 우하향하는 직선으로 표현하게 되면 x제를 한 단위 증가시킬 때 물론 그게 1로 일정할 수도 있고 지금은 5로 일정한 거잖아. 그래서 교환 비율이 일정하게 되면 여기다 정리할게요. 따라서 여기 보시면 MRS가 X, Y가 일정하면 자, 무차별 곡선의 형태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무차별 곡선이 우하향하는 직선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하향하는 직선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네요. 오케이? 아시겠죠? 자, 그 정도 하나 체크해 보시고요. 다음에 이제 140페이지 가볼까요? 거기 보시면 완전 보완제 무차별 곡선이 있어요. 이거 전에 좀 잠깐 얘기한 것처럼
거기 한번 볼게요. 요거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러한 형태의 무차별 곡선이야. 둘 중에 작은 거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그러니까 중간고사랑 기말고사 중에서 성적을 제일 낮은 게 나의 성적이 되는 거야. 만약에 여러분 우리는 뭐 그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 근데 중간고사를 내가 이번에 시험 봤는데 30점 맞았어. 그거 끝난 거지. 기말고사는 그냥 안 봐도 되죠. 이미 망한 거지. 그래서 기말고사를 내가 열심히 해서 100점 맞으면 어떻게 된다? 내 성적은 30점이라고. 둘 중에 낮은 게 나의 최종 성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XY로 한번 써보면 이렇게요. XJ, YJ 이렇게 돼 있어요. 흔히 얘기하는 게 이렇게 되는 경우가 완전 보완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보완제이다. 보완제로 이게 우리가 신발 같은 거 할 때 얘기합니다. 신발이 한 짝이 맞아야 되는 거 아닐까요? 신발이나 장갑이나 장갑 중에서 뭐 하나 뭐 하는 것도 있긴 하겠지만 장갑 같이 세트로 이렇게 세트로 세트가 되었을 때 하나의 상품이 되는 경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뭐 도출하는 거는 뭐 대충 그냥 보면 자, 수평축이 XJ 왼쪽 신발이라 할게요. YJ 오른쪽 신발이라 할게요. 자, 신발이 내가 지금 오른쪽 신발이 두 짝이 있고 왼쪽 신발이 두 짝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때는 무차별곡선이 이런 식의 L자 형태로 돼 있어요. 요거는 그냥 형태만 보세요. 뭐 자세한 건 나중에 볼 기회가 있을 테니까. 왜 L자야? 거기도 보셔야 되는데 여기 A라고 할게요. A. 자, 이게 무차별곡선이야. 동일한 효용을 주는 상품 묶음들의 집합입니다. A는 지금 왼쪽 신발, 오른쪽 신발 두 개 있어요. 이때 효용은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볼까요? 살짝 그대로 보세요. 그냥 숫자 넣으면 돼. XJ가 두 개, YJ가 두 개. 둘 중에 작은 건데 둘 다 2와 2 똑같잖아. 그러니까 효용은 2 이렇게 된다고. 친구가 나한테 이렇게 B를 줬어. B가 돼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왼쪽 신발이 세 개로 이제 늘어났어. 오른쪽은 두 개인데. 그럼 B 볼까요? 3, 2 이렇게 된다고. 자, 그럼 B일 때 효용은 어떻게 되나 한번 볼까요? 자, XJ는 3인데 YJ는 2야. 이때 최종 나의 효용은 어떻게 돼요? 3과 2 중에서 다시 해석하면 중간고사, 기말고사 중에서 못 본 게 나의 성적이니까 3과 2 중에서 작은 게 나의 효용이야. 그러니까 2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이렇게 갔어요. 이렇게 갔을 때 YJ는 그대로 있고 A에서 B로 간다 할게요. A에서 B로 가면 YJ는 고정인데 Y는 고정인데 두 개로 XJ만 하나 더 증가한 거 보이십니까? X만 한 개 더 추가됐어요. 추가시 이렇게 이해가시죠? 근데 효용은 어떻게 돼? 동일한 무차별곡선 상에 있으니까 효용은 그대로야. 효용은 그대로입니다. 효용은 그대로 불변 이렇게요. 이거 한번 해석해 볼까요? 이거 어떻게 우리 표현할 수 있어요? Y는 그대로인데 XJ를 한 단위 더 증가시켰어. 그럼 이게 한계 효용 아니겠습니까? X에 대한 한계 효용. XJ를 하나 증가시켰는데 효용이 얼마나 변했니? 근데 불변이니까 효용은 빵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는 지금 아무 쓸모가 없는 거야. YJ가 같이 증가하지 않는 이상은 XJ만 증가하면 한계 효용은 빵. 그럼 이게 MRS로 표현할까요? MRS 살짝 볼게요. MRS XY는 어떻게 돼요? 이거 분자에 초점 맞추세요. 이렇게 되고 분모는 Y. 그러니까 요거는 분자가 빵이니까 빵 이렇게 되죠. 자, MRS가 우리 무차별곡선의 접선의 기울기라고 제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기도 한번 볼게. MRS는 무차별곡선의 접선의 기울기인데 잠깐 앞에 가서 보면 여기서는 접선의 기울기가 요게 변화하는 요 기울기가 언제나 같아요. 그래서 MRS가 일정하다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는 접선의 기울기 이렇게 되는 게 어떻게 돼요? 예, 수평이네, 수평. 그러니까 정리를 다시 한번 하게 되면은
MRS라는 게 무차별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예요. 그래서 원래 이제 x가 이제 조금 변하게 되는 거거든요. 기울기로 이게 MRS의 무차별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로 기울기는 빵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기울기는 빵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어요. 오케이, 이해되시겠죠?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 그냥 생각만 하시면 여기서 A에서 C가 여기 있어. 이렇게 되면 이거는 y제가 하나 증가했는데 효용은 똑같은 거지. 반대로 마찬가지로 왼쪽 신발이 두 짝인데 오른쪽 신발이 하나 더 늘어나도 나의 효용에는 변화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무차별 곡선으로 표현한다 그러면 이때는 또 접선의 기울기가 이때는 수직입니다. 수직 무한대 이런 꼴이 되는 거예요. 자, 한번 여기다 살짝 조금 더 볼게요. 올라갈 수가 없네. 여기다 그러면 쓸게요. 여기 보시면 자, 여기다 쓸게요. A에서 C로 가면 x제는 그대로 아니겠습니까? 두 짝 그대로. C가 여기야. y제가 하나 추가적으로 증가했어. y제가 한 개 더 추가시 효용은 불변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왼쪽에 얘기했던 거랑 똑같이 보시면 y제에 대한 한계 효용이 빵 이렇게 되겠죠. 이해되시죠? 요게 보면 y제에 대한 한계 효용이 빵 이렇게 되는 거야. 그 MRS 구하면 어떻게 돼? MRS는 MUY분의 MUX인데 MUX분의 MUY인데 y제에 대한 한계 MUX는 뭐 어떤 값이 되겠지? 근데 얘가 빵이 되면 어떤 거에 대한 빵 이렇게 되면 이거는 값이 무한대 이렇게 되고요. 얘가 MRS는 무한대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상대적인 거야. 여기 보시면 x제에 대한 한계 효용이 여기요. 여기 얼마 값이 있어? 1이라고 할지라도 이게 분모가 0이면 아주 작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몸이 있을 때 우주로 팽창해가지고 막 무한대도 있는데 우리 몸은 되게 어떻게 보면 가냘프고 작을 수 있는데 안쪽으로 들어가는 거야. 원자로 가서 점차 작아지면 우리 몸 작은 것도 굉장히 큰 뭐 그렇게 될 수 있겠지. 그래서 뭐 안쪽으로 가도 뭐 또 하나의 우주가 있나 보지. 밖으로 가도 우주가 있고 아무튼 그러니까 무한대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아셨죠? 우선 그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책에는 그런 설명이 나와 있어요. 켤레가 5켤레, 7켤레 이렇게 2켤레 증가했는데 효용이 동일한 거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수평으로 갈 때는 그러니까 효용이 증가하려면 이게 세트가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효용이 3 이렇게 되려면 이게 맞아야지.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었을 때가 효용이 뭐 모양이 이렇게 생기는 거야. 그래서 무차곡선이 L자 형태로 되는 형태 이렇게 살짝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특수한 형태예요. 자, 그 다음에 141페이지에는 뭐 비제화가 있는 경우 뭐 한계 대체율 체증 뭐 그거 있는데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142페이지도 그냥 넘어갈게요. 넘어가고 143페이지 그거 하나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의 제화가 중립적인 경우야. 자, 효용함수가 있는데 자, 무차별 곡선이 x에 의해서만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을 보는데 중간고사만 이렇게 성적에 반영되고 y제가 기말고사인데 기말고사는 성적에 전혀 반영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은 무차별 곡선이 어떻게 되나 한번 상상을 해볼게요. x만 중요한 거야. y는 하나도 안 중요해요. 그럼 이제 직관적으로 살짝 상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 경우는 이렇게 생겨 있으니까 y가 증가해도 증가시 기말고사를 잘 봐도 성적에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효용은 불변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이거 좀만 보면 헷갈릴 수 있는데 그냥 좀만 보면 그냥 그렇게 복잡하진 않아요. 이거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
y제에 대한 한계 효용이 빵. 그리고 MRS로 표현하면 뭐라고 할 수 있어요? MRS XY. 그러니까 y제가 아무 그냥 가치가 없는 거야. 만약에 내가 사막에서 목말라 죽겠어. 그러면 물 한 잔의 가치가 뭐 y제가 무슨 뭐 달러고 뭐 돈이고 다 필요 없는 거야. 물이 나한테 소중하지. 그러니까 y제의 가치는 거의 제로야. 그러니까 x제에 대한 가치는 거의 뒤집어서 무한대가 되는 거죠. 자, MRS가 뭐라고요? 오늘 한 게 MRS가 무차별 곡선의 그 기울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가 무한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런 경우에 무차별 곡선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하면요, 거기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무차별 곡선이 수직의 형태가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가지 숫자를 넣으면 여기 x가 2개 있는데 y제가 하나 있어요. x가 2개 있는데 y제가 2개 있어요. y제가 3개 있어요. 이렇게 a와 b와 c. 자, 지금 a, b, c는 뭐야? x제는 2개로 고정돼 있는데 y제가 하나도 없어도 마찬가지고 하나 있어도 마찬가지고 2개, 3개 올라가도 효용은 똑같죠. 얼마로 똑같아요? 2로 똑같지. 그래서 a가 x제 2개, y제 빵이잖아. 그때 효용은 어떻게 되나 보세요. 효용은 2. 그냥 2네 2. b는 x제가 2개인데 y제가 하나야. 아이고, 얘가 하나네. 죄송해요. 얘가 하나, 얘가 2개. 그래도 이때 효용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 효용은 2.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이거 2개 비교해 볼게. a와 b를 비교해 볼게. x제는 그대로 있잖아요. 이제 y제가 증가한 거 아니겠습니까? y제만 하나 증가했어. 제일 위에 있는 것처럼 y제만 증가시. 나한테는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효용의 증가 크기는 변함이 없습니다. y제가 증가했는데 이렇게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나한테는 x제만 소중한 거야. y제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y제가 증가했는데 효용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이런 거를요, 우리가 y제는 그림에도 나와 있듯이 이런 것을 우리가 중립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립제다. 중립제라는 것은 이제 소비가 증가하거나 감소해도요, 효용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x제가 만약에 수평이면 어떻게 돼? 이 효용한 무차별곡선의 수평이면 어떻게 돼? y제가 중립제가 되는 거죠. 오케이? 그럼 이 앞에 여기 볼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여기 AB는 이때는 AB 여기 상황에서는 x제가 증가해봤자 아무 소용 없는 거지. 그래서 이때는 x제가 중립제다 이렇게요. 중립제라는 것은 이제 소비량이 더 증가하거나 감소해도 효용에 영향이 없는 거니까 아무런 영향이 없는 뭐 투명인간 같은 뭐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정도 보시고요. 우리 잠깐만 쉬었다가 그 143페이지 나와 있는 소비자의 최적 선택 고의까지만 좀 보고 끝낼 테니까 잠깐만 쉬었다 할게요.